신제품 출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유관부서랑 뭐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재고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메일을 받아요. 춘사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서가 팔렸다는 메일을 받아요. 회사에서 전체에서 오는 메일을 이렇게 막 신경 써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 줄 한 줄 읽었던 게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었으니까. 부서가 사고 팔리는 걸 본 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옆 부서가 매각이 돼서 언제까지 있다가 뭐 남는다더라, 직원들은 뭐 회사에 남을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관련된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당사자가 되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리하고 또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회사들을 사고 파는 거는 지금도 기사를 보면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사업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 사실은 갑자기 떨어지는 얘기이기는 해요. 저도 많이 당황을 했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마케팅을 배울 때 뭘 잘못했어, 내지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대상은 없어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내가 했던 것을 잘하고 신제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잘 이제 준비해서 출시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한 이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얘기를 하나 보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 지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좀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나 보다. 저희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다라는, 물론 굉장히 컸지만 그거 하나 빼고는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그 다음날 출근을 뭐 못한달지, 갑자기 뭐 어디로 정근 발령을 받았달지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마음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떠올랐던 생각이 뭐였냐면, 회사는 미래를 그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부를 사오고 막 이런 식으로 회사들은 서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도 좀 나한테 좀 응용해 볼 수 없을까? 이걸 내가 배워서 나도 앞으로 이런 변화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 커리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8년, 9년 동안 치료 쪽에 많이 집중이 된 커리어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가 주로 다루었고, 또 마케팅 신제품도 그쪽으로 많이 제가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의료기기 산업은 되게 다양하니까 다른 쪽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되게 막연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사로 옮겨가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저의 부서장분하고 회사의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부서에서 네가 제일 오래됐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해서 제가 마침 기회가 됐을 때 저는 다른 쪽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처음 그때 드렸어요. 그렇게 제 의사 표현을 처음 한 거죠.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부서로 제가 옮기고 싶습니다. 빨리 적응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잘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님과 부서장분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당장 뭐 저한테 오라는 포지션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늘 이제 바빴던 마케팅 일들을 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이제 기다렸죠. 보통 이제 회사에서 큰 인사이동이나 이럴 때는 뭐 연마감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연마감을 하던 차에 실적이 좋게 마무리가 됐던 그 해에 다른 마케팅 자리가 여유가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전혀 다른 이제 고객군인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옮겨갔던 새로운 사업부는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런 제품을 했었거든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있지만 비교적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홈케어용으로 직접 환자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고 신선했고, 그래서 내가 원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는구나. 이 의료기기 산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겹치지 않는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많이 만족스러웠던
기억이었죠. 제가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게 좀 재미있었고 새로운 부서에 좀 집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그 부서의 상황을 이렇게 봤더니 좋은 제품이었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평가를 잘 받아서 그때 그 부서에서 취했던 전략은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잘 이제 유지해가는 게 주된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했었던 거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차에 제가 그 전에 마케팅을 하면서 데이터를 좀 가지고 분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부서에서 가지고 계셨던 데이터를 새로이 받아서 그것들을 찬찬히 열어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내지는 우리가 몰랐던 시장이 없는지를 찾아보게 돼요.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을 가치를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게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됩니다. 부서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찾았던 시장이 바로 전문병원 시장이었어요. 그쪽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하고 또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예방하는 제품에 대한 인식 향상 캠페인을 벌이게 돼요. 그 즈음이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생각보단 좀 계획했던 것들이 연기되고 많이 기다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인식 향상 캠페인을 영업사원분들하고 진행해서 타깃했던 병원마다 진행을 하게 되고 해외 연자와 우리나라 주요 선생님들 모시고 웨비나도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었던 게 저한테는 진짜 큰 경험이었고요. 만족스러운 경험이 이게 또 하나의 근간이 돼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옮기게 될 때도 이 경험이 저를 많이 도와주게 돼요. 스타트업에 옮기게 됐을 때는 결이 비슷한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의료기기 영역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개인이 그 모든 영역을 다 소화하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자극으로 보게 되는 시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연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저를 설득을 했죠. 의료기기의 축을 이렇게 나누자면 치료 쪽도 있고 예방 쪽도 있지만 큰 축의 하나가 진단이잖아요. 이 스타트업이 하는 제품이 이제 진단 쪽 제품이었고 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또 경험을 할 수 있겠다. 기존에 있었던 곳은 외국계 이제 회사였다고 하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환경일 거고 스타트업 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스타트업으로 옮기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게 의료기기 마케팅이구나 라고 느꼈던 세 번째 순간은 기존의 사업부에서 제가 배웠던 마케팅 스킬과 그런 역량들을 다른 부서, 다른 사업부, 새로운 시장에 옮겨와서도 적용해보는, 새로운 시장에 옮겨와서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